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듯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의 신분을 내색하지 않고 자기 길을 헤쳐나오고 있고, 그냥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또 당 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압수수색을 한 얘기는 이제 검찰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에서 집과 사무실을 좀 뒤져봤더니 어떤 게 나왔다 이런 건 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압수를 했는지는 검찰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원래 우리가 수사의 가장 ABC는 뭐냐면 제일 먼저 압수수색부터 먼저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피고발인의 어떤 증거인멸 가능성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수사를 당한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자기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없앤다든지 증거를 없앤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제 수사의 기본이 압수수색인데, 예.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지난 1월 달에 검찰에 고발이 된 이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마무리 단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8개월 동안 이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그러면 이 서 씨 같은 경우에 증거물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남겨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 9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정말 집을 이사가도 몇 번 이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무슨 목적으로 일단 압수수색을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예. 과연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압수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딴 것보다는 일단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문제는 요즘은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걸 압수했는지 여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거를 그대로 남겨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왜 그러냐 하면, 휴대전화가 왜 중요하냐? 어제 저희가 국민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당시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지원장교 A 대위에게 정리된 사항을 추 장관 아들에게 직접 전해서 설명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전송이 됐다면,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휴대전화에는 어떤 내용이, 휴가 연장 관련한 실체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우선은 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A 대위가 이후 통화를 마치고 휴가 연장 절차 끝난 다음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게 전화나 또는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론 A 대위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화 상대나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로 추정되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핸드폰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증거품이 되는 것이죠.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두 사람의 핸드폰 중 어디에서 보다 명확한 메시지 기록이나 통화 기록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 보도, 이 보좌관이 직접 상황을 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물품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인데, 아직까지 검찰이 구체적인 압수물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밝혀지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물품에서 제외되어서 이 같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이 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수사를 정말 엄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늦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비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검찰의 확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수사 결과 종료 이후에도 어떤 압수품들이 있었는가,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복기해봐야 될 지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수사팀, 서울 동부지검이 어떻게 시간 순대로 수사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월 3일에 당시 야당이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 이후에 한 8개월 정도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9일, 10일, 15일 휘몰아치고 있는 분위기는 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의원이 보셨을 때도 조만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사실 1월 초에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 수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검찰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6월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수사가 미진했다? 대의와 당직 사병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은 아까 말했던 어떤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개연성이라는 건 그 당시에 명증했을 거거든요. 예. 지금 와가지고 이제 또다시 이제 다른 사람들 몇 명도 조사한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사안을 검찰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 9월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에 관련된 소식을 접하는 것은 이제 9월 말에 가면 추석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석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결론을 내리고 추석 밥상의 어떤 버전으로 어떤 형태로 이것이 올라가는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것도 좀 검찰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보고 예.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보거든요. 다만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도 당연히 저는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음 화면도 좀 의미가 있는 게요. 최 교수님. 예. 그러면 자, 결론은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이 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했을 경우 그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가 청탁성 전화를 안 했는지가 핵심 의혹인데 추 장관은 일단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대정부질문 말고도 추 장관을 직접 혹은 서면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데 추 장관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죠.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관련된 분들,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대위라든지 아니면 보좌관이라든지 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수사를. 왜냐하면 관련 당사자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추미애 장관의 일정 부분 개입된 정황이나 아니면 뭔가 뭐 연결된 고리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연결된 고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 수사를 한다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무슨 이 조사 내용, 예컨대 압수수색한 물품들을 분석했는데 거기에 추 장관 관련된 무슨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추 장관의 어떤 개입의 정황이 드러난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수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을 수사한다는 건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뭐 분석이 완전히 끝났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압수물을 가지고 분석을 더 해서 만약의 경우에 추 장관이나 추 장관 남편이 연관돼 있는 정황이 있거나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면 당연히 불러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불러 조사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압수문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내느냐, 즉 추 장관과 관련된 어떤 정황이나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추 장관의 수사로 연결될지 안 될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인즉슨 국방부 민원실 지난주에 압수수색했는데 별다른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추 장관도 부르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뭐 거죠. 지금 상황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끝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이게 분석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다음 화면을 좀 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1,500개 정도가 되는 국방부 군 서버에 있는 이 녹음 파일들을 쭉 봤더니 거기에는 음성을 못 찾았다. 그래서 보좌관 또는 제3자가 다른 날짜에 청탁성 전화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녹음 파일 못 찾았으니까 정말 수사가 끝나는 거 아니냐. 야당은 이러면 되지 않는 건 아니야. 국방부에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방부의 공식적인 기록이 있다는 거는 저걸 어떤 면에서 보면 지어서 이야기하고 추정해서 말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본인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한 그 당직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도 군인 같은 경우도 저런 진술을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 민원을 넣었다라고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이제 당시에 어떤 그 기록을 압수했다는 게 당시 전화했던 2017년 6월 14일 이전 거를 이제 압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즉 6월 14일 이후에 했던 그런 또 전화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 장관 부부가 아니라 다른 추 장관 가족들이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신원식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이 제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추 장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화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분 아니더라도. 중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진술을 한 군인 같은 경우도 저는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어떤 경과를 통해서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고 앞으로는 부모님이 전화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럼 분명히 뭔가 자기가 들었을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이 단지 국방부에 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섣부른 관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명백백히 검찰은 밝혀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여전해서요.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또 다른 의혹 하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당직 사병이 복귀 전화를 걸었다는 2017년 6월 23일, 그러니까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에 이 아들 서모 씨가 다름 아닌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의 지난주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당직 사병에 카카오톡에 보면은 서일병한테 그걸 카카오톡을 보내니까 어디 있니? 지금 어디냐? 지금 집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게임장에 있은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다른 언론에도 나오고 그 당시 당직 사병이 예. 그 카카오톡을 하니까 지금 집인데요 하는 답변이 그 예, 서일병한테서 나왔고 예. 그 당시 게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예. 게임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풍문으로만 좀 떠돌았던 이 얘기를 같은 당 박성주 의원 말고도 오늘 조수진 의원도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PC방에서 전화를 받고 집에 가야 한다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2차 병가 끝나는 날 말이죠. 게임했다는 제보. 장혜철 변호사님, 추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 PC방에 있었다는 제보는 6월 25일이 아니라 6월 23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당직 사병으로 많이들 일컫고 있는 현모 병장 같은 경우는 6월 25일에 전화를 했고요. 6월 23일에도 또 다른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복귀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전화를 받은 당시에 PC방이었고 이때 지인들과 함께 5명이서 특정 인터넷 게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집에 가봐야 된다고 나갔다가 금방 돌아와서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다시 게임을 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에게 들어간 모양인데 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23일에도 복귀하라는 전화가 간 것이기 때문에 25일까지 이미 휴가가 연장돼 있어서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 측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날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보했다는 거. 그때부터 사실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아파서 어떻게 보면 개인 연가가 되었던 병가가 되었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PC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외부의 병가를 쓸 만한 몸 상태는 아니지 않았느냐. 거짓 보고라는 그런 논란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보의 진실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야당에서 주장은 PC방에서 게임한 게 사실이면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라는 얘기고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은 쉽지 않고 당시 병원 진료 등 이미 제출했다. 그럼 이준석 의원님 결론은 이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몸 상태야 정말 안 좋아도 게임은 일단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만에 하나 가정을 하더라도 구두 승인을 받은 상태인지 안 받은 상태인지 받았다면 게임에도 상관없는 거고 안 받았다면 게임에서 병가를 의도적으로 늘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도 또 덩달아 휩싸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3일과 25일에 두 당직 사병에 있는 증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직 사병들 둘에게는 어쨌든 그때까지 그 상황이 전파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휴가를 만약에 구두로 승인받았던지 해가지고 지휘관이 만약 기록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걸 전달했다면은 23일, 25일 양일에 걸쳐가지고 당직 사병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느냐. 거꾸로 저는 여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만약에 지금 제보된 내용들이 사실이야 그러면은 본인이 휴가가 연장된 걸 인지했다면은 어떤 경로든지 간에 인지했다고 한다면은 왜 짐을 싸려고 집에 갔다는 것이며 25일에는 왜 복귀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대리가 연락 온 것이며 사실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근택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25일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 병장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23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23일과 25일에 실제 당직 사병들이 저런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이나 변호인 측의 해명 자체가 상당히 궁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님 한 번만 더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만약에 본인이 휴가 연장이 자연스럽게 됐고 다 승인을 받았다면 이 제보 내용대로 집에 가야 한다라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상상하겠다. 나 연기됐다. 휴가 연장됐다. 당신들이 뭐 모르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확인해봐라. 이렇게 답을 하지. 누가 거기다 대고 바로 그 말 듣고 휴가 연장됐는데 짐 싸러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 두 가지, 그러니까 23일과 25일에 있었던 통화 내용 또는 통화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지금까지 많은 해명이 무너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맞다는 전제로요. 맞습니다. 예. 이 야당의 조수진 의원 측은 이 관련해서요 문체부와 게임 운영사 측에 추미애 장관 아들 계정의 접속 기록을 요구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 장관 역시 지난해 청문회 당시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군 복무를 성실히 다 마치고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로부터 탈영이라는 그런 의혹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동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 청문회 때 저런 얘기도 했었군요. 최 교수님. 예. 그냥 일각 뭐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뭐 풍문에 떠도는 게 아니라 제1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 의혹 제기를 했다면 단순하게 게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만 하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일 아닙니까? 뭐 만약에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뭐 참고인 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검찰이 불러서 정말 그 얘기를 들었느냐. 게임을 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아요. 뭐 게임 로그인 한 거는요. 그 게임 PC방에서 했든 집에서 했든 또 로그인은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정말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보를 했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검찰이 좀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때 같이 몇 명이서 예를 들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서 씨가 과연 이 말을 했는 건지 전화를 받고 정말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게임을 했는지 하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지금 제보를 하신 분만 조사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조순 의원이 그걸 밝힐 수 있으면 밝히시고 아니면 검찰에 이제 명단을 좀 넘겨서 그 제보하신 분이 검찰에 좀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협조를 하셔서 정말 그 내용이 있었는지를 밝혀주면 이에 대한 어떤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말씀도 검찰 수사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그렇죠?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이 2차 병가 끝나는 날에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추 장관 아들 게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요. 추 장관 저격수로 제대로 나선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의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길게 준비했는데요.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새 치료를 노리는 것입니까? 답변을 바라고 질문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쓰신 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듣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국정을 다루는 곳이지 표현을 트집 잡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야당 의원의 제가 어떻게 답장을 해주세요? 표현만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지요. 지금까지 팩트 뭐가 잘못됐습니까? 좀 전에 마지막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없는 질문 마무리. 제가 정확한 말씀은 공정한 새치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계속 공정을 화두로 내보셨는데 지금 이게 공정합니까? 야당이 고발인이고 저는 피고발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명분 삼아서 저를 옆에 두고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 여러 가지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하시는데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